안녕하세요, 재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전 예약은 바로 12시 땡 하자마자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좋은 쪽으로는 가성비가 끝내주는 태블릿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는 기능이 너무 많이 빠졌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탭 S6에 비해서 빠진 것, 구성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이 충전기인데 이게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그냥 일반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언박싱을 했던 갤럭시 A31에도 고속 충전기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빠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보급형이라지만 고속 충전기는 좀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를 살펴보면 기능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기능이 빠져서 불편한 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아라리에서 나온 케이스인데 저도 이 케이스가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 저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두께감이랑 무게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갤럭시 탭 S6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그렇게 느껴진 거지 이 제품이 엄청나게 두께가 뚱뚱하다거나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면 빠진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불편한 점은 노크온 기능이 빠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노크온 기능이 없다면 태블릿을 들어서 얼굴 인식으로 화면을 켜거나 항상 상단에 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태블릿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누를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태블릿은 보통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쓰잖아요. 이건 갤럭시 탭 A8.0 위드 S펜인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노크온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뺐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노크온 기능을 쓸 수 없냐? 쓸 수는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더블 탭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 기준에서는 가장 위에 뜨는 이 어플 더블 탭 스크린 온 앤 오프, 이 어플을 다운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열게 되면 설정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더블 탭 to lock enable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체크를 해주고 밑에 쪽에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배터리 is charging 이라고 있어요.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에 이렇게 꺼지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화면을 세 번 두드리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고요.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이렇게 켜집니다. 더블 탭 기능이 살아난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는 이런 류의 어플을 쓰게 되면 배터리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실 분만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동 모드가 빠졌어요. 소리 아니면 무음 두 가지밖에 없죠. 사실은 아이패드 쪽은 원래 진동 모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진동 모드가 있다는 거였는데 이게 빠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CMC 기능이나 카카오톡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는 도중에 알림을 받을 때 제약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림을 소리로 받거나 무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얘는 어플로 해결을 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덱스 기능이 빠졌죠. 덱스 기능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PC와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USB-C 타입이 들어갔는데 전송 규격은 USB 3.0이 아니고 2.0이에요. 그래서 전송 속도도 느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3.0 타입의 USB를 꽂더라도 파일을 전송할 때 USB 2.0의 속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보면 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탭 S6, 여기가 S6 라이트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면 여기 화면 모드라는 게 있는데 화면 모드가 없죠? 탭 S6 같은 경우에는 화면 모드에서 선명한 화면이나 자연스러운 화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명한 화면에서는 뭐 고급 설정에 가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근데 탭 S6 라이트는 화면 모드라는 메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블루라이트 필터가 달라요. 끄거나 켜거나 설정이 없어요. 블루라이트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의 경우에는 이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필터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켜기나 예약 시간에 켜기 등등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야간 모드 필터를 조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 추천드립니다. 블루라이트 필터, 이렇게 생긴 어플인데요. 이제 이걸 이용하시면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타이머 설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야간 모드 필터 강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뭐 손날 캡처 이런 것도 빠져서 이런 게 전혀 먹질 않죠. 이게 탭 A 8.0에도 있는 기능이었는데 손날 캡처가 빠져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날 캡처는 더 좋은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캡처를 편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군락을 설치하시고 그 중에서 나브스타라고 있어요. 이거를 실행하셔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자, 버튼 배치에 들어가셔서 버튼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화면 캡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옆에 화면 끄기라고 있어요. 얘까지 같이 추가를 해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세팅은 이렇게 화면 캡처와 화면 끄기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완료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누르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만든 게 있죠? 이걸 선택하고 이제 나옵니다. 필기를 하든 인터넷을 하든 화면 캡처가 하고 싶을 땐 이것만 눌러주면 바로 화면 캡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 끄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플이나 그런 걸 전혀 통하지 않고 이 버튼만 눌러주면 화면을 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원 끄기 버튼을 더블 탭하게 되면 삼성 노트가 나왔죠? 제가 이 측면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삼성 노트가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 버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얘를 더블 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건지는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유용한 기능, 그 다음에 측면 버튼으로 가시면 이 측면 버튼 2번 누르기에서 지금 여기 삼성 노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원하는 앱으로 열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스비 호출하기가 길게 누르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내비게이션 바에 화면 캡처랑 전원 버튼을 추가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피커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스피커 성능은 갤럭시 탭 S6보다는 살짝 더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한 개 달린 태블릿에 비해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갈 점이 인터넷 기사나 이북을 볼 때의 가독성 부분인데요. 실제로 탭 S6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글씨가 왜 이렇게 작지? 가독성이 너무 안 좋은데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이 탭 S6, 오른쪽이 탭 S6 라이트입니다. 글씨 크기가 꽤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6 라이트의 경우 이 상태로 글씨를 읽게 되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와 비교해도 훨씬 더 글씨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설정, 여기 짝대기 3개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글자 크기, 여기서 115%로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갤럭시 탭 S6와 거의 비슷한 글자 크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독성 문제는 인터넷 기사를 볼 때 뿐만 아니고
전자책 어플을 사용할 때도 나타납니다. 보시면 글씨 크기가 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밀리의 서재를 기준으로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플러스 2 정도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용하시는 어플에서 가독성이 안 좋다 생각되시면 글자 크기를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이 펜과 필기감입니다. 탭 S6의 펜의 경우에는 펜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서 파지를 했을 때 별로 편한 느낌이 없었는데 S6 라이트는 타원형으로 바뀌면서 파지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파지감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필기를 할 때 S6 라이트 쪽이 필기를 하기에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탭 S6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 살짝 가벼워진 이 느낌도 저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레이턴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성능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자의 패턴에서 성능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창을 띄워놓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멀티태스킹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필기 함께 사용을 해도 전혀 버벅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저에게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사람안님, 노트 어플 리뷰, 그리고 펜 쓸 때 손이 닿아도 지장이 없는 법, 태블릿에 맞는 배경화면 어플.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노트 어플 리뷰는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은 PDF에 필기를 하신다, 엑스오디오를 사용하시거나 태블릿에 기본으로 있는 PDF에 쓰기라는 어플, 이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상을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용도로는 원노트와 에버노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펜 쓸 때 손이 닿아도 지장이 없는 법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S펜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화면에 커서 같은 게 생깁니다. 이 커서가 생겼다는 건 손이 닿아도 손으로는 글씨가 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손이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손글씨가 이미 써져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펜을 잡고 이렇게 가면 손이 닿아도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노트를 기준으로 펜이 없더라도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S펜을 쓸 거니까 설정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점 3개 손글씨 끄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손으로는 축소 확대, 그리고 페이지 넘기는 거, 이런 것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태블릿에 맞는 배경화면 어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플은 이거예요. 월리, WALLI라는 어플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배경화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원하는 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제가 다운받은 걸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태블릿에 딱 맞게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SSK3090님이 전화 및 문자가 연결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CMC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제 태블릿도 갤럭시 폴드랑 연결이 되어 있죠. 점 3개를 눌러서 태블릿을 휴대전화에 연결, 이렇게 QR코드를 다른 스마트폰으로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 휴대전화로 변경하냐고 물어봅니다. 변경을 누르면 이제 태블릿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 선생님께서 화면 녹화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화면 녹화 기능 정말 간단합니다. 홈 화면에서 알림바를 내려줍니다. 보시면 화면 녹화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녹화를 시작할 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소리가 없게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미디어 소리만 들어가게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 그러니까 내 목소리까지 같이 녹화가 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 선택하셔서 화면 녹화 기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RRE 케이스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볼펜 홀더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 홀더가, 자 보시면 홀더가 여기 아래에 위치했고 버튼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거치대에 이렇게 우리가 거치를 하고 뭔가 영상을 보거나 작업을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거치를 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덜렁거리기도 하고 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이쪽에 있어서 거치대가 이렇게 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이 버튼 밑에 마이크 단자가 하나 있어서 이걸 피해서 다느라고 이쪽에 단 것 같은데, 그래도 볼펜 홀더의 구조를 바꿔서 이쪽에 홀더를 위치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뒷면 색상은 원래의 색상에서 밝아져요. 불투명한 케이스 때문에 이렇게 씌우게 되면 그레이색이 더 옅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그다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펜슬이 제공되면서 이렇게 필기감이 좋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필기 테스트나 게이밍 테스트 제가 테스트하면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씨였습니다.